안녕하십니까. 성명원TV의 김기용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에 대한 높은 몰입도가 필요합니다. 이 높은 몰입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시각화인데요. 이 시각화에 숨어있는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원리인데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보고 싶어 하는 것,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수집의 포인트가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뜻에 맞는 것만 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이죠. 자, 이 확증 편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감각기관에 따라서 시각적 확증 편향 그리고 청각적 확증 편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시각적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것으로 TV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만은 블랙베어 실험이 있습니다. 농구 연습을 하는데 그 뒤로 뭐가 슥 지나가는데 우리가 관심이 농구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슥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정보들은 그냥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적 확증 편향은 관제탑 실험과 칵테일 파티 효과가 있습니다. 관제탑 실험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는 보면은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보면은 관제탑이 있고 그 안에 스피커가 하나가 있는데 그 스피커 하나에서 착륙하려는 여러 비행사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제사들이 그 중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비행기의 비행사의 목소리만 선별적으로 해서 듣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청각적으로도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칵테일 파티 효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무리 시끄러운 곳, 그러니까 칵테일 파티를 하는 시끄러운 곳에서조차도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목소리만 선별적으로 또 들을 수 있고 아니면은 멀리에서 들리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이것은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수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확증 편향은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 되려면은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그 의식이 무의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무의식에 어떠한 정보를 깊이 뿌리박게 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각화와 확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확언은 나중에 다루고 시각화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심상화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얘기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은 동영상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각화를 할 때 텍스트 형태가 아닌 동영상 형태로 하느냐? 물론 시각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그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시각화에 유리하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인데요. 뭐냐면은 우리 뇌에 언어를 처리하는 부분이 왼쪽 뇌에 있습니다. 어휘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소리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능은 좌우 뇌가 같이 협업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텍스트는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좌뇌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할 때 한마디로 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양쪽에서 분산해서 처리가 가능한 이미지나 동영상은 부하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도 가급적이면 그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단지 텍스트로만 해놓으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일일이 머리에서 다시 또 이미지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머리에서 부하가 걸리고 힘이 든 겁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할 때 우리가 이미지나 동영상을 쓰는 이유는 이미지나 동영상에 같은 높은 정보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키 선수가 위에서 점프를 한 다음에 경사면을 따라서 계속 내려오는 그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시각화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내려오는 모습을 텍스트로 연습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번 볼 때에서는 좌측으로 15도를 기울이고 2번 볼 때에서는 우측으로 45도를 기울여서 접지력을 더 약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가 직접 거기를 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상상을 하면서 몸을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다. 자,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식의 상태죠. 그렇지만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으로부터 진화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시대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사냥하러 돌아다니다가 맹수를 만났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맹수와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를 그 즉시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먹잇감을 놓칠 수 있거나 아니면 먹잇감한테 잡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의 fight or flight, 즉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의식이 얼마나 외부의 자극 또는 자기에게 입력된 신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무의식이 현실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반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영화관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거기서 영화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에 몰입을 하게 되죠. 주인공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우리 심장도 같이 두근두근 뛰게 되고 주인공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우리 입가에도 미소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이 이게 영화이든 실제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극장의 특성, 그러니까 대형 스크린과 그 아주 강한 사운드, 이것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무의식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무의식은 우리의 간접 경험, 즉 상상만으로도 자신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시각화를 위해서 우리의 꿈을 상상을 할 때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하십시오.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할수록 상상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우리 무의식도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즐거운 상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무의식에 더 잘 각인이 되고 그렇게 잘 각인된 무의식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이 돼서 확증 편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확증 편향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꿈을 이루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각화에 대한 원리를 대충 깨달으셨나요?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